now give it to me. Oh yeah. Oh yeah. 반갑습니다 여러분. 자, 오늘은 우리가 작년 실적이 엄청 좋았잖아, 우리 회사가. 자, 그러면서 최근 3년 동안 결과가 좋아, 결과가 또 좋네, 이번에 대박, 이렇게 3년 연속의 데이터를 보다 보니까 우리가 뭔가 감을 잡은 것 같다 라는 거가 확실해지면서, 근데 내가 소심하니까는 막 이런 데서 막 까발릴 수가 없나 하나만 이러는 찰나에 이 어드미션들에서의 통계들이 나오고, 고등학교 카운슬러들도 내가 연락하는 사람 여기저기서 막 연락을 하다 보니까는 이제는 한 요 정도 몇 가지는 오늘 비디오로 만들어서 만천하에도 알려도 도움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에, 또 너무 믿으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내가 확실하지 않은 것만 얘기했다가 막 갔다붙다 얘기가 많아지면 또 힘들단 말이야. 요즘에 상담을 하도 많이 해가지고 헛떠들었더니 이게 목이 쉴 날이 없는 것 같아. 자, 그래가지고 몇 가지를 테마별로 오늘 얘기를 해줄게. 나의 목소리가 이상해. 자, 시작합니다. 출발. 여러분, 카먼 데이터들이 매년 통계를 내는데, 거기에 따르면은 전체적으로 평균 원서를 지원하는 개수가 5% 정도 늘었대. 그러니까 지원자 한 명당 개수가 5%. 그러니까 별로 적은 것 같지만, 이게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원서를 우리 같은 경우도 필라웃을 다 해. 뭐 10개 대학이면 10개, 15개를 다 필라웃을 하는데, 얼리 디시전에서 합격이 돼버리면 그 하나만 쓰는 사람이 가끔가다 있다니까. 자, 그래서 에버리지가 내려오기는 하는데, 거기서 디테일한 정보를 보면은 무엇이 또 있냐면은, 많이 쓰는 인간, 사립학교 기준으로, 공립 빼고 사립학교 기준으로 많이 쓰는 인간은 20개까지 쓰는 사람들이 더 늘고 있다라는 통계도 있습니다. 그래서 대학들에서 입장에서는 계속 지원자가 증가하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태어난 애들이 많아가지고 지원자 자체가 늘고 있냐면, 그럴 수도 있는데 아닌 것 같다라는, 저 인구수 무슨 통계청 이런 데 보면 이제 올해부터 대학교 가는 사람들의 인구가 조금 줄어들기 시작한다라는 그 계산이 있었잖아. 그렇지만 한 명당 쓰는 대학이 는다, 이것이 트렌드인 것 같아. 대학 결과를 봐도 우리 내부적으로 얼리에서 듀크가 떨어졌어. 근데 더 입학률이 낮은 밴더빌트가 됐어. 아니면은 반대로 밴더빌트가 얼리에서 안 됐어. 근데 뭐 ED2에서는 존스 홉킨스가 돼버렸어. 그러니까 존스 홉킨스 랭킹이 더 높아. 뭐 이런 식으로 하면 사람들이 우와 막 여기가 이러네, 요런 비율들 알겠어? 아이빌리그가 어디가 안 됐어. 근데 레귤러에서는 또 아이빌리그가 뭐 한 두 군데 세 군데 돼버려. 이러니까는 주변에서 자꾸 그런 선배들의 얘기를 들으면서 사람들이 어떻게 돼? 여기도 쓰고 여기도 쓰고 이렇게 골라서 많이 쓰는 트렌드가 됐는데, 한 10년 전에는 나도 그렇게 하지 맙시다, 그럴 필요 없이 딱 학생의 핏이 맞는 학교를 골라서 지원합시다, 이런 식이었는데, 어느 순간 why not? 뭐 해보지 뭐 굳이 뭐 안 할 이유 있어 하고, 내가 지금은 좀 많이 쓰는 것도 나쁘지 않다. 이 결과를 받다 보니까는 그냥 힘이 닿는 대로 더 많이 한 사람들이 좋은 결과가 나오는 거야. 이게 또 잠깐 홍보 차원으로 얘기하면, 그래서 혼자서 많이 지원하기가 쉽지가 않아. 왜냐면 학기 중에 지원을 하거든. 12학년 학생들 같은 경우는 학기 중에 성적이 내려가, 그러면 대학교 망해. 학기 중에 또 모시기가 잘못되면 망해. 이러기 때문에 이게 최종 마지막 단계 수업이 다 빡세잖아, 어려운 수업을 듣고 있으니까. 그런데 원서를 신경 쓸 틈이 없는데, 자꾸 이런 데서 듣는 수업 되면 많이 써라 되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자 이제 챗GPT로 에세이를 대충 카피해서 때려. 자, 이러면은 또 너무 제네릭해. 그러면 난 또 탈락돼. 그냥 많이 쓰는 게 잘하는 게 아니라 잘해서 많이 써야 되니까 자꾸 컨설팅을 하는 게 도움이 된다라는 말을 하고 싶네. 리서치? 인턴십? 인턴십을 어디서 해요? 작년에 제가 여쭤보기 봤거든요. 예를 들면 자, 요거는 이제 우리가 뒤에서 공략하는 거고, 앞에서 어드미션들의 입장을 먼저 얘기하면 이게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 뽑는 사람들, 심사처에서는 입장은 뭐냐? 그 사람들의 처에 있는 입장은 다양성이 자꾸만 결여된다. 다양한 사람을 찾아와. 이렇게 요구를 받는 거야, 학교 측에서. 야, 다양하게 뽑아. 맨날 똑같은 인간들, 그 나물에 그 밥에 맨날 리서치하고 맨날 뭐 상 받은 애, 맨날 나 공부 잘해요 하는 애만 뽑지 말고 나처럼 이쁜 애 좀 뽑아. 뭐 이런 취지인가? 그런 거 있잖아. 특별한 애, 다양한 애, 이렇게 색다른 사람들, 학교를 더 이렇게 풍성하게 만들 수 없냐? 요구사항을 계속 받아. 그러니까는 어떻게 돼? 이 사람들이 서류를 볼 때 이런 거 많이 봤는데 하면은 일단 이렇게 돼. 그러니까는 특별성을 만들어야 돼.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꾸 글로벌하게 가고 뭐 빅스케일로 가고, 뭐 사람들 뭔가 내가 웅장한 뭔가를 더 보여주면 될 것 같은데, 그게 티피컬 하다니까. 그게 다 써먹는 수법이야. 가장 특이한 건 뭔지 알아요, 여러분? 여러분들 안에서의 강점을 찾아서 그걸 소개를 하는 거야.
자, 좀 이따가 얘기할 거는 요거랑 연결해서 또 하나 특징이 있거든. 자, 그거랑 합치면은 이게 진짜로 알짜배기가 되거든. 자, 지금은 반만 얘기하자면 뭐냐면 심사관의 입장에서는 다른 사람들을 뽑고 싶어요. 자, 그러면 우리 팀에서 어떻게 하냐? 뒤로 이제 뒤통수로 빡 쳐 들어가야 될 거냐? 이 학생의 출신 배경을 봐야 돼. 이 학생이 어떤 프로필을 가지고 접근을 하냐에 따라서 어떻게 쓰면은 이게 평범해 보이고 어떻게 쓰면은 주로 이런 지역에서 이런 데서 오는 학생들, 우리는 주로 코리안 아메리칸이나 코리안들이 많으니까 고객 중에는 이런 배경을 생각을 해서 공략을 해야 튄다. 학교에 있는 칼리지 카운슬러마저도 추천서를 써줄 때 그렇게 돼야지 추천서 쓰기가 쉽다. 이런 내용이 있어서 다양성을 확보해야 돼. 그러니까 남들이 다 저쪽으로 가고 있는 길이면 뭐 공부를 열심히 한다, 이제 SAT 성적을 뭐 높게 받는다, 이런 건 다 가는 길 가야 되는데 나의 퍼스널리티를 쓰는 면에 있어서는 무조건 튀어나와서 세퍼레이트 시켜야 된다, 여러분들. 그걸 강조하기 바랍니다. 이렇게 말하면 말이 쉽지. 그거를 어떻게 하냐. 옛날의 트렌드, 한 10년 전까지는 이런 게 있었던 것 같아. 농촌 지역이라고 하자. 시골 지역도 아니야. 농촌 지역. 그러니까는 대부분 4년제 대학을 안 오는 지역. 막 그냥 고졸만 하고 그냥 밭에 가서 농사 지던지. 뭐 이런 시골 지역들, 촌구석들 있잖아. 거기서 지원자가 그렇게 증가 안 했는데 10년 전부터 촌구석에서 갑자기 대학을 막 보내기 시작을 하고 막 지원자가 늘어. 그러니까는 특이한 사람 뽑아야 되는데, 다양한 사람 뽑아야 되는데, 심사처에서 이쪽 지역에서도 꽤 괜찮은 애들 있어. 공부도 웬만큼 하고 이런 배경도 좋을 것 같아서 막 섭외를 하다가 지금은 정체 구간에 온 거야. 그런데 여기서 말하고 싶은 건 학생 여러분들, 출신 지역 중요해. 출신 지역에 따라서 원서를 달리 써야 돼. 그러니까 퍼블릭 스쿨 나오는, 미국 내에서 퍼블릭 스쿨 다니는 코리안 아메리칸들의 서류를 쓸 때 어느 지역, 어느 스테이트에서 퍼블릭 스쿨이냐, 무슨 사이즈냐, 어떤 전공이냐에 따라서 내가 그리는 그림이 다르고, 한국에서 인터내셔널 스쿨 나와, 뭐 아시아 지역에서 국제 학교를 나와 이러면은 대부분 아시아 애들이랑 학교를 같이 다니잖아. 그러니까 백인이 몇 명 있을 수 있고 뭐 흑인이 몇 명 있을 수 있어. 근데 대부분 한국 사람이랑 학교 다니고 한국 국제 학교들, 이런 식이란 말이야. 자, 이런 문화적인 차이에서 원서 쓰는 게 달라. 여러분들의 학교가 시골 농촌 학교 면 대학을 쓰는 사람이 별로 없었잖아. 근데 내가 쓰면 그러면 일단 그 자체로 튀는 거야. 그래서 유리하다는 거지. 근데 뭐 미국으로 얘기하면 캘리포니아냐 뉴욕 스테이트 같은데 대부분이 좀 대학을 가고 학교율이 좀 높고 이런 지역에서 살아. 근데 그 대학을 쓰면은 심사관들이 보는 기준치가 더 높아. 일반인들보다 스펙이 더 높아. 자, 그런 지역에 그러면은 살면은 좋냐 안 좋냐? 이렇게 이분법으로 얘기하는 거 싫어하는 인간이지만 쌤은 얘기를 하자면 대학교 갈 때 막 유리하진 않을 수 있어. 훨씬 더 컴피티션이 세기 때문에 거기서 컴페리티브한 환경에서 올라가면 대학 갈 때 유리해. 근데 하도 내부 컴피티션이 세니까 거기서 약간 2등급 내려오면은 그러면 애매해. 오히려 시골에 가가지고 1등급 한 게 나올 수도 있어. 뭐 이런 생각들이 주로 난무하잖아. 그것도 또 퍼블릭이냐 프라이빗이냐에 또 다르고, 고등학교가 어느 위치냐, 보딩스쿨 다니냐 데이스쿨 다니냐 또 다르게 점검하지만 오늘 더 복잡하게 넘어가지 말고 출신 지역이 영향을 미친다. 여러분, 심사처 입장에서는 다양한 지역의 학생을 뽑고 싶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다니는 고등학교가 어딘지를 생각을 하고 써야 되고, 시골 지역에 있으면 개인적으로 많이 유리하다고 생각해. 나도 오래전 30년 전 얘기지만 시골에서 거기서 그렇게 썼으니까 나 따위의 성적으로 그 대학을 갔지. 안 그랬으면 못 가지 않았을까? 거기서 조금 튀어버리면은 대학교 갈 때 얘는 좀 멋있다, 튄다, 이런 사람 찾기가 귀하다, 뭐 이런 스토리로 먹혔단 말이야. 뭐 그런 거 있잖아. 특이한 환경들, 그런 것들을 소개를 잘해야 된다. 출신 지역에 따라서 특이한 환경의 테마를 찾아야 된다. 뭐 이런 정리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은 기술적인 어떤 능력 있잖아. 기술적인 능력이 테마가 되는 거는 유행이 좀 10년 전부터 이렇게 계속 좀 내려오고 있는 거야. 기술적인 거는 그냥 학교 내에서 완성을 해도 괜찮다라는 거야. 기술이 뭐냐? 공부 능력 말이야. 공부 능력을 자꾸만 과도하게 무슨 30살짜리 대학원 박사 가는 사람처럼 막 무슨 연구를 해야 된다, 리서치 논문을 29살짜리 대학원생들 못 써요. 힘들어 죽겠어. 근데 17살짜리들 보고 쓰라고 언벌리버블 하잖아. 너무 믿기가 힘든데 또 막 그거를 또 학원에다 돈 내고서 하고 앉아 있지 말고, 공부는 학교에서 성적 잘해. 그거 내려온 거를 외부 활동으로 커버가 안 돼. 여러분, 생각보다 한 10% 20%만 커버가 돼. 내 거를 튼실히 해. 그게 제일 쉽잖아. 우리 학생이니까 학교 공부를 조금 더 올리는 게 쉽지. 학교 공부는 계속 하면서 외부 활동을 또 하려면 그 시간 뺏기니까 학교 공부하기가 또 힘들어. 그 외부 활동 짬내서 했으니까 그것도 잘 안 돼. 이게 뭐냐? 그러지 말고 공부는 그 정도 해놓고 인간미가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는 나의 기술적인 능력으로 나 공부 잘하니까 뽑으세요가 흔할 수 있어. 여러분들 출신이 공부 되게 못하는 지역에 살면 뭐 거기서 공부 잘하면은 뭐 괜찮겠지만, 공부를 잘하는 게 이렇게 상향 평준화되어 있는 지역이면 그 다음에는 퍼스널리티야. 인간미가 보이도록 학교 활동을 하고 원서를 쓸 때 그거를 캐치를 해서 뽑아내는 게 제일 중요해. 여기서 기술은 우리가 잘하는 면은 그거를 나 혼자의 주장으로 믿음직스럽지 않게 열라 써내는 거는 그건 또 티가 나. 그러니까 그거를 믿음직스럽게 서류 전체에서 만들고, 뭐 새로운 뭐 클럽을 파운딩하고 이런 지긋지긋한 거 그만해. 10년 전에 유행이 끝났다고 선생님이 얘기를 하잖아. 그게 아니더라니까. 해보면 있는 안에서 색깔을 잘 만들고 그 다음에 학교 안에서의 추천서를 잘 받는 노하우를 들어야 돼. 추천서를 잘 받는 방법 우리 2월 첫째 주 한번 웨비나 했었거든. 자, 그런 내용들이 잘 되면 그게 비로소 전체 서류가 이렇게 좀 같이 이렇게 테마가 어우러지는 느낌도 있는 것이지.
이런 정도의 한 4가지는 신경 써야 될 것 같아. 요즘에 트렌드가 그런 식으로 약간 너무 막 나의 출신 상관없이 남들이 다 가는 거 다 하고 이러지 말고 내가 작은 고등학교인지 큰 고등학교인지 나의 출신 지역이 어디인지 미국 내인지 해외 본지 나이가 어떤 특이한 삶이 있든 이러면은 원서 쓰기가 쉽다. 특이해버리면 쉬워. 근데 평범하게 산 사람이면은 그러면은 좀 쥐어짜야 돼. 연구 잘해서 테마 잘 찾아야 돼. 참고하시기 바라고 선생님 다음 시간에 그동안 학교생활 열심히 하고 바쁘게 살아야 된다 학생 여러분. 바이바이.